네, 3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신라의 김춘추가 느 나라랑 손을 잡아요? 네, 당나라랑 손을 잡죠? 자, 왜 손을 잡는다 그랬어요? 네, 백제에 의해서 신라가 너무 힘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망하기 직전까지 가서 당나라랑 손을 잡고 신라와 당나라가 백제를 공격할 준비를 해요. 근데 이 당시 백제는 어땠냐? 자, 왕이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의자왕인데 이 의자왕이 신라를 공격해서 계속 이기니까 뭔가 자만에 빠졌는지 정치에 전혀 관심을 두질 않아요. 그래서 백제는 신라랑 당나라는 자기 나라를 공격하려고 준비하는데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당나라랑 신라랑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일으켜요. 그래서 당나라는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처음에 약간 북쪽으로 향하는 듯 하면서 남쪽으로 가고 신라도 북쪽으로 향하는 듯 하면서 방향을 확 틀어서 남쪽으로 와요. 자, 여기 보면 백제는 처음에 이 두 나라가 신라와 당이 어디로 간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고구려를 간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북쪽으로 가니까. 근데 갑자기 바꿔서 오니까 좀 당황했나 봐요. 그래서 부랴부랴 회의를 열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때가 이미 좀 늦었어요. 그래서 백제가 이미 요 금강을 쭉 따라서 사비 근처까지 오고 신라도 요 탄현을 넘어서 여기까지 황산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백제가 어떻게 하냐면 군대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당나라, 하나는 신라랑 싸우게 하죠. 그래서 이 백강전투에서 당나라 군대에 의해서 패하고 황산벌에서 백제가 패하죠. 근데 이 황산벌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제의 장군 계백, 이 계백이 군사 5천여 명으로 신라의 김유신이 이끄는 군사 5만과 싸우죠. 10배 차이가 나는데 아주 용맹하게 싸워가지고 신라가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는데 나중에 이제 화량들의 활약에 의해서 신라가 결국 승리하죠. 그래서 결국 백제는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서 수도였던 사비, 지금의 부여를 뺏기고 멸망해요. 이게 바로 660년의 일이에요. 자, 백제가 멸망하니까 누가 외톨이가 됐을까요? 네, 고구려가 외톨이가 됐겠죠. 그래서 이 고구려가 아주 혼자서 힘겹게 당나라와 신라의 이제 공격을 이제 잘 막아내요. 어찌저찌. 근데 계속된 전쟁이 있으니까 힘이 점점 더 약해지겠죠. 그죠? 야, 자, 여기서 일단은 1번이에요. 고구려가 힘들었던 그 점 1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는데 이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고구려의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잡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왕보다 힘이 더 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권력이 셌는데 이 연개소문이 이제 죽어요. 죽으니까 연개소문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권력 다툼을 벌여요. 자, 내부에서 권력 다툼, 즉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게 두 번째예요. 자, 뭐 고구려는 요 두 가지에 의해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자, 상황을 설명해 주면 그림 보세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남생과 남건이 연개소문의 아들들이에요. 그다음에 연정토는 연개소문의 동생이고요. 자, 보면 알겠지만 동생인 연정토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신라한테. 네, 지금 백기 보면 항복하고 있죠. 그래서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이제 고구려 이 지배층에서 뭔가 분열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동생도 신라로 항복하고, 그죠? 그다음 남생과 남건은 이 남생이 첫째 아들인데 남생과 남건이 권력 다툼, 아버지의 그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다툼을 하는데 남생이 패해요. 그래서 남생이 어디로 가냐면 당나라로 항복해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지금 계속 이제 분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고구려의 상황을 이제 다 알죠. 고구려 이제 신라랑 당나라도 그래서 공격을 해요. 마침내. 그래서 공격을 해오는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남생이 당나라랑 같이 고구려를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남생은 어떻게 보면은 고국을 공격을 하는데 동참했던 거예요. 뭐 그 이전과는 좀 달리 좀 쉽게 이렇게 고구려를 이제
쭉쭉 당나라가 공격을 해오고 신라도 남쪽에서 공격해와서 결국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가 멸망해요. 이게 668년이죠. 자, 근데 다만 이 백제나 고구려나 자, 역사가 700여 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 고구려에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쉽게 인정을 뭐 당연히 못 하겠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 유민들, 그러니까 망해서 없어진 나라의 백성을 유민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일으켜요.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 근데 한번 이제 망한 나라가 다시 살아나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힘이 약화돼서 결국 실패하게 되죠. 자, 이렇게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당나라가 무슨 또 욕심을 부리냐면 한 번 더 전체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신라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라가 백제 고구려 유민들하고 함께 당을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 당나라가 이제 이에 맞서서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요. 육지로도 파견하고 이제 수군도 이렇게 오는데 요거를 신라가 이제 잘 막아내고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마침내 신라 문무왕 때 김춘추의 아들이죠. 당의 군대를 몰아내고 삼국 통일을 완성하는데 바로 676년의 일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좀 안타깝게 느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 때문이죠.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차지한 땅이 여기 아래지역밖에 없죠. 이 북쪽 지역은 다 당나라 차지가 된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당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서로 자기들은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게 된 거예요. 즉 새로운 민족 문화, 그러니까 새 국가의 그런 문화가 하나로 이제 모아져서 또 다른 문화가 이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아쉬운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내일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 다른 활동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